야당 때리기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아닙니까? 근데 야당 때리기라는, 여기서 말한 야당은 민주당을 뺀 다른 야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김민석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 얘기를 하는 게 최근에 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고인물 이런 얘기 일종의 네거티브죠. 그것도 다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하신 것이어서 윤석열 정권을 심지어 탄핵하겠다고 했던 당이 그런 특검 표결에 불참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제가 상했다고 하지 않고 상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아직 잘 이해를 조국혁신당에서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시면 저는 충분히 맥락을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과한 표현이죠. 예. 그분이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좀 과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고 지지자들끼리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굉장히 거칠게 싸우게 되거든요. 결국 지지자들끼리. 예, 그래서 갈라치기가 되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조국혁신당을 상하기 시작한 물. 앞서서 이제 조국혁신당 내에서 민주당을 약간 호남과 관련해서 뭐 고인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면서 상하기 시작했다. 주로 상한 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새미래민주당 있죠? 네,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이 있는데 새로운 미래 후신이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제3세력론으로 망한 후에 민주당 이름 차용에 우회 복귀를 꿈꾸며 검찰 조작질 성공 기원 모습 역겹다. 무슨 말입니까? 망했다, 우회 복귀 차용하고 있다, 역겹다라는 표현 쓰죠. 그리고요. 윤 편들다가 양산에 갔다가 헤매지 말고 이낙연 잔당 모두 정계 은퇴가 맞다. 잔당이라고 씁니다. 엄청난 혹평입니다. 정치윤부이죠. 예.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근에 계엄설, 이어서 최근 또 테러 가능성, 테러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는 다른 야당 비판 목소리도 강하게 내고 있어요. 왜 이런 목소리 내는 겁니까? 일단 김민석 최고위원 입장은 저쪽이 먼저 공격을 해왔으니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당, 새미래 민주당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응당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이고 조국혁신당 역시 뭔가 지금 그 재보궐선거 두 곳이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과 대결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좀 언사가 높아지니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방금 우리가 봤던 저 글에는 감정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잔당, 망했다, 은퇴하라, 역겹다 이런 표현들 이런 걸 너무 날선 감정이 담겨 있는 메시지는 저는 정치인에게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서 조국혁신당 고인물이라는 표현은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쵸. 너무 좀 오래되고 약간 이런 표현인데 상하기 시작한 정당은 약간 달리 들리거든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김민석 최고가 왜 대응을 하시는지 알겠으나 두 당당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정당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호남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대결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 곳에서는 이제 협력해야 되는 정당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미래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우리가 대응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쪽에서 좀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하더라도 어차피 저게 대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새미래민주당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새미래민주당은 총선에서 어느 정도 실패를 했고 지금 한 명 있던 의원도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원외 정당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원외 정당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무게감을 더 늘릴 수 있는 호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미래민주당에는 굳이 대응을 해주지 않아도 되고 조국혁신당과는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중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개인적 의견 드립니다. 최재형 평론가, 지금 최근에 김민석 의원의 모습, 특히 이제 저렇게 다른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혹평을 하는 모습을 두고 이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힘을 실감했다, 체감을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맞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 가설이 저는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정청래 의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국회 법사위원장에서 조금 보이는데 이른바 SNS상 혹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이른바 스피커 파워에서 지금 김민석 의원을 따라가지 못해요. 물론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직함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그것을 이제 자기가 5등으로 달릴 때 1등으로 끌어줬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은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지만 일단 그 효용, 그러니까 일단 그 정치적 효용을 체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 개혁의 딸들, 개딸들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부응했을 때 오는 정치적 과실이 너무나 달콤하구나. 그리고 만일 이재명 대표가 어떤 또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잘하면 이걸 또 대리할 수도 있겠구나.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잠복기가 너무 길었어요. 저분이 이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캠프에서 정몽준 그 이제 캠프로 가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말하자면 인고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17, 18년 그렇죠, 아닙니까? 18년. 그 사이에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긴 시간이 너무 이제 본인한테 아픔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또 살아남아서 이 현장 정치에 있는 것만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복심과 대리인이 되는 게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치적 판단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엮여서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듯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586 세대의 선두주자로서 살아왔던 정치적 가치 이런 거 다 무릅쓰고 이렇게 양지만을 쫓아서 갈 때는 김민석 의원이 지금은 당장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정말 본인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호위무사가 됐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이신데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제 전당대 당시 모습과 최근에 굉장히 강한 발언들, 뭐 계엄, 테러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목소리 좀 묶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시작하고서 제가 지금 제일 유명해진 일이 하나 생겼어요. 뭐예요? 대표님이 아까 지금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길에 총참모장 김민석이 역할하게 하시겠습니까? 최고위원은 기호번 김민석 후보.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습니다. 정권 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정권 교체의 주자가 될 사람들,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러한 정치 테러를 저희는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그런 것이 존재했었고. 박찬희 교수님, 최근에 김민석 최고위의 저런 발언과 모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앞서서 김민석 최고위원의 어떤 개인적 정치적 어떤 행보 이런 차원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누군가 사실은 지금 총대 메고 상황실장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총선에서 대승하고 나서 민주당이 뭐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호남 민심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대선 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알파자 오메가입니다. 그럼 호남에서 아무리 작은 선거라도 민주당의 어떤 영향력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뭐 조국 혁신당이 우리랑 우군이니까 뭐 하나 정도 이런 생각까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지금 딜레마인데 사실은 총선 직전에 민주당이 대폭 물갈이 됐잖아요. 소위 친명계로 대폭 물갈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물갈이 했습니까? 일 잘할 사람. 윤석열 정권 심판 잘할 사람으로 물갈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넉 달이 됐습니다. 국회 개원한 지.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 내놓지 못했어요. 특검법도 발의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청문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이걸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정말로 우리 지지층들이 몰아준 이 힘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심판했습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한 게 소위 감정적인 언어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어찌됐든 이 부분은 누군가 총대를 메고 군기반장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석의 역할로서
군기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차마 얘기를 못하는 부분들을 앞서서 만사부려 튼튼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잔디밟기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호남과 재보궐선거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재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일정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 모습이 그렇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뭐 구청장, 군수를 뽑는 선거가 전국에 4곳이 있는데 그중에 호남이 2곳이 있어요. 영광군, 곡성군. 근데 어제 보시면 전남 영광군 전장 최고위원회의, 영광 곡성 후보자 윤리서약 씨, 영광군 민생현정방법. 영광에서 일정을 집중적으로 소화하죠. 그리고요. 오늘은 대한노인의 곡성군 지회. 오늘 곡성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넘어갔죠. 부산에도 뭐 구청장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는 영광, 오늘 곡성군 집중적으로 일정을 보내는 겁니다. 뭐 유세까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 가서 민주당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지금요. 알리고 후보들과 다니고 이건데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어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영광 선거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2기 소위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를 맡아서 이제 첫 선거를 또 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또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거 부회장님. 자, 백세비 먹고 오래 삽시다. 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대표님. 병이 많이 났는데? 일단 식사해 보시면. 자, 석공동이야! 화이팅! 자, 백세비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도 뭐 굉장히 공을 들이는 일정이 뭐 직접 이 벼도 베고 뭐 이런 일정까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승환 전 의원인가? 아니, 호남, 곡성군수, 영광군수 기초단체장이에요, 그냥. 사실은 중앙정치, 여의도 정치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승패 여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은 그게 이상해지면, 그러니까 아마 패한다는 얘기겠죠?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왜 이렇게 연결짓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호남 공세와 그리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러한 대야 공세가 하나의 일맥상통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딱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정말 민주당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강서선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이제 부결되고 그리고 강서선거에 이기면서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고 총선까지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강서선거와 이어지는 재보궐선거인 지금 4개의 선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겨야지만 내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우리 당과 그리고 내 사법 리스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11월에 예정된 1심 판결. 그 부분이 작년 이때와 정확히 똑같이 대깔코마니처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승세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 대야 공세도 여기와 연결이 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조국 대표를 향해서만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게 아니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통일하지 말자라고 하는 임종석 실장의 그 논리에 대해서 설익은 내용이다. 그리고 DJ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북한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념적으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처리하고 그리고 호남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또 국회 안에 가장 큰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86 운동권 세력입니다. 이 86 운동권 세력들이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들을 대표했던 게 임종석 전 실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최고를 옆에 앉힌 이유가 바로 그때 운동권 활동 당시에 이 둘은
동지이자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렇습니다. 운동권의 아이돌로 불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김민석 최고를 자기 옆에 앉혀놓고 자기의 호위무사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또 국회 안에 있는 민주당의 8.6 운동권 세력을 장악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가 그 양궁작전을 함께 벌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잡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데. 예, 송치훈 부의장 뭐 하실 말씀? 저 재보궐선거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저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단순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재보궐 23년 10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패배로 국민의힘이 전세가 확 뒤집어지는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단체장 선거 하나만으로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계속해서 뭔가 호남에서 호남 홀대론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전당대회 때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조국혁신당이 비례투표에서는 또 호남에서 또 좀 섬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가 뭐 4개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내려간 것이고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사실 인천 강화 군수 선거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도 사실 분위기는 해볼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금정구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 때 또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이 부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잘 협력만 한다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인천 광화군수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 인천시장까지 했던 안상수 전 시장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끝까지 이어진다면 여기서도 역시 의외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가 4곳, 단체장 선거 4곳에 불과하지만 생각보다 큰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패가 민주당 지도부 체제와 영향을 끼친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자평한 내용이에요. 지금요. 평가를 한. 이런 가운데 지금 11월로 일단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하나 잡혀 있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좀 어제 주장한 내용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인데 11월 15일 재판 선고를 생중계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과거 사례가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도 생중계인데 그거 생중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제가 좀 짧게 한 30-40초 정도만 시간 드릴게요. 우선 최수영 평론가 1심 선고 생중계해야 되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그렇잖아요. 검찰이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 뭐 이를테면은 고 김문기 씨 관련한 사진도 뭐 2,300장 정도가 있는데 검찰이 유리한 31장만 취사 선택해서 증거를 채택했다. 그러면 2,300장 다 나오게 한번 생중계 한번 하죠.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른바 우리가 전 국민 배심원단 형태로 한번 재판 받아보자. 우리가 판결은 재판부가 하겠지만 전 국민이 한번 여론전까지도 한번 해보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선고가 어떻게 나왔을 때라도 이제 더 이상 딴 말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재판부가 뭐 올리 그러니 나중에 또 판사를 기대기로 하니 이렇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법리와 여론까지도 함께 해보자. 저는 뭐 타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 반대하겠죠. 뭐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좀 약간 귀를 잡아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